한창 바쁠 때라 쉴 수가 없으니까 주말 내로 끝내주세요. 이곳 네일샵 클라이언트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 넓은 곳을 주말 만에 끝내달라고요? 이곳의 문제는 저 옆에 보이는 조격하는 의자에서 물이 새면서 바닥에 물 데미지가 가고 지하실까지 물이 흘러내려갔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바닥에 데미지가 간 곳이 있으면 교체 후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한 후에 다시 타일을 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작업하는 곳 주변으로 비닐막 보양을 쳐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시면은 안 한 걸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조교기를 해체하면서 보니까는 플러밍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께 알려드리고 플러밍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물 데미지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기존에 있는 바닥재를 전부 철거를 하고 밑에 있는 서브플로링 상태를 확인 후 보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영상 초반에 보시면은 저 비닐막을 붙이기 전에 벽에 먼저 초록색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황색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테이프가 너무 약하면 벽은 안전하지만 비닐막이 잘 붙지가 않고, 테이프가 너무 강하면은 비닐막은 잘 붙지만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테이프를 뜯어낼 때 벽에 있던 페인트가 뜯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페인트로 먼저 벽에 잘 붙여준 후에 강한 테이프로 그 테이프 위에 비닐막과 함께 붙여주는 것입니다. 붙였다가 당일날 떼는 거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며칠간의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떼야 될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이 다 끝난 줄 알고 테이프 다 떼었는데 페인트 다 벗겨져서 보수 작업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아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슐루터사의 디트라라는 워터프루핑 멤브레인입니다. 워터프루핑과 동시에 디커플링, 즉 밑에 있는 바닥이 흔들려도 위에 있는 타일까지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밑에 있는 바닥과 위에 있는 타일면을 디커플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입니다. 가격이 좀 사악한 편인데 그래도 성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일 작업을 다 마치고 조교기를 다시 설치했는데 워낙 플러밍이 낡았다 보니까는 물이 다시 샜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물이 고여 있었는데 밑으로 하나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방수를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친이나 주방 등 물이 닿는 곳에 타일을 바닥으로 쓰다 보니까는 타일이 그냥 자체적으로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타일이 그냥 일반적인 마루보다는 나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마루는 서브플로링 위에 바로 놓여지기 때문에 물이 그 나무 사이로 흘러내려가면 바로 지하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일도 그 서브플로링 위에 몰탈도 설치하고 프라이머도 바르고 몰탈도 설치하고 타일도 깔고 타일 사이사이에 그라우트도 설치를 하지만 그라우트에 금이 가고 나면 사실상 그 그라우트에 난 금으로 물이 바로 내려갑니다. 밑에 몰탈이 있다고 해도 몰탈은 방수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으로 물이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일 바닥으로 샤워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샤워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고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수 작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곳에는 아예 일체형으로 나온 샤워팬에 쓰는 방수제를 사용해서 방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트라의 경우도 화장실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의 또 특이한 장점이 디트라 히트라고 해서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과는 조금 다르지만 디트라에서 나온 디트라 히트를 사용하면 그 사이사이에 전기 열선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히릿 플로링, 바닥에 따뜻하게 온돌처럼 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타일용 방수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멤브레인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 액체 방수도 있는데요. 아쿠아 디펜스나 레드가드라고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레드가드는 다 좋은데 냄새가 너무 심하고요. 보통 저희가 샤워실 철거할 때 10년 이상 된 건물 철거할 때 보면은 페일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방수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벽까지 데미지를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물이 완전 새는 것 같진 않고 그 안에 물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타일 뒷면이다 보니까 물이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습기가 뒤에 있는 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저렴하고 방수 효과도 없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샤워실에도 사실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지금 저기 조교기가 있었던 물이 많은 곳에는 다 디트라를 사용했지만 저 앞쪽 네일샵 헤어샵 공간에는 디트라가 아닌 아쿠아 디펜스인지 레드가인드인지 액체 방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액체 방수들이 또 좋은 점이 타일 디커플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작업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지금 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디트라를 설치한 사이사이에 저렇게 테이핑을 해두었습니다. 드라이월 할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테이프랑 몰탈이랑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이를 모두 막아서 완전 방수를 만들어 줍니다. 디트라를 설치할 때 발랐던 몰탈이 어느 정도 굳고 나면 이렇게 그 위에 타일을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트라 설치하실 때는 지금 저희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슐루터사의 올 퍼포스 띵셋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인데 이 역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슐루터사의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DIY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타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일은 실패를 했을 때 데미지가 좀 큽니다. 부분적인 패치도 쉽지 않고요. 패치를 할 때 밑작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만큼 타일 작업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 타일이 사실 위험해 보이고 혹시나 샤워하다가 샤워실에서 타일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무서움이 있기는 한데 벽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만 잘 잡으면 좀 폴기빙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낫다고 봅니다.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요. 타일 같은 경우 붙일 때 보통 몰타를 사용하지만 백스플래시로 연습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백스플래시라 함은 키친, 주방의 뒷면 벽에 물이나 기름 등이 튀어도 닦기 쉽도록 타일을 붙이는 것을 백스플래시 타일이라고 합니다. 키친 외에도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도 백스플래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요새는 좀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전체 타일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 키친 백스플래시를 연습하실 때는 몰타를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땅한 장비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없다면 타일 어드히시브, 즉 타일 본드가 있습니다. 타일 본드 같은 경우는 백스플래시 타일 중에서도 백스플래시는 주로 너무 큰 타일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타일은 2피트 바이 2피트 타일이고 아무리 커야 1피트 바이 2피트나 2피트 바이 2피트 타일을 보통 사용합니다. 물론 아주 큰 마블 대리석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걸 사용하실 거면 DIY를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그만 타일들, 모자이크 타일이나 1피트 안팎인 타일들을 사용하실 때는 타일 본드로 충분히 강력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타일들로 연습을 해보시면 타일도 나름 재밌는 작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타일 사이사이에 보이시는 빨간색 물건들이 바로 타일 스페이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T 모양으로 생긴 하얀색 스페이서가 타일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밑에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타일을 붙이고 나서 빨간색 심같이 생긴 것을 눌러주면은 위랑 아래가 꽉 붙어지면서 타일의 레벨이 쫙 잡힙니다. 이 타일 스페이서들은 몰탈이 굳고 나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 방법은 발로 차거나 고무망치로 때리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타일 스페이서를 제거한 후에 남은 것들이나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몰탈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라우트를 바르기 전에 해야 되는 밑작업입니다. 깔끔한 마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타일이 비싸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옆방에 타일을 좀 속도감 있게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고 재밌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 300배속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고프로로 가장 빠르게 타임랩스를 찍은 영상을 또 편집해서 20배속 돌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타일을 신나게 붙이고 나면 다음날 모든 스페이서들을 뜯어주고 잘 청소를 한 뒤에 그라우트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청소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몰탈로 붙이는 작업을 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 스펀지로 닦아주면서 하시면 나중에 이 작업이 편해집니다. 그라우트를 바르신 뒤에는 그라우트 실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우트 실러를 뿌려주셔야 그리고 잘 닦아주셔야 나중에 그라우트가 금방 오염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호는 카톡입니다. 카카오톡의 카톡. 댓글에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 끝까지 영상을 보셨구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단톡방을 열어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타고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전체적으로 타일을 하실 때 베이스보드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방 어딘가에 마루가 깔려 있어서 베이스보드를 나무로 가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나무를 가는 게 맞을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타일로 모든 공간을 다 꽉 채웠다면은 타일을 잘라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간을 전체적으로 타일을 했다면 화장실 안쪽만큼은 타일로 베이스보드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타일로 베이스보드 하실 땐 위에 트림 엣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트림 엣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보통 폴세린이나 세라밀 타일의 옆면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면이 마감이 되어 있는 타일도 있는데 조금 비쌉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